이거 모르고 드시면 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었고 굳이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을 넘기고 나서부터 이 믿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드시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특히 예순 이후에는 반드시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들에 대해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끊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알고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수입식품은 관리가 더 철저할 것이다. 외국에서 들어온 음식은 기준이 더 엄격할 것이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포장이 깔끔하고 외국어가 적혀있는 제품일수록 왠지 더 믿음이 갑니다. 보기에도 좋고 상태도 멀쩡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 몸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예순 이후의 몸은 예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 속도가 다르고 해독하는 힘도 다르고 회복되는 시간 역시 크게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그대로 몸에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조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먹어도 되는 기준이 생기고 피해야 할 타이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것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수입 과일과 채소입니다.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산보다 더 크고 더 반짝이고 상처 하나 없이 예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입 과일과 채소는 수확된 뒤 바로 우리 식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배와 비행기, 창고를 거쳐 이동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썩지 않게 유지하는 것. 그래서 보존을 위한 처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보존 과정이 예순 이후의 몸에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간이 어느 정도 처리해주고 신장이 어느 정도 걸러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 결과 몸 안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부담은 누적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아무 생각 없이 과일을 드시는 분들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가스가 차거나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맛입니다. 수입 과일이 유난히 달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한 입 먹었을 뿐인데 단맛이 입안에 오래 남습니다. 이 단맛은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예순 이후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맛이 몸을 더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식사량은 줄었는데 배만 나오거나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몸이 무거워지는 분들은 이런 패턴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가정 냉동실에 항상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바로 수입 냉동식품입니다. 만두, 튀김류, 가공육처럼 이미 조리되어 있거나 조금만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말입니다. 편리하고 솔직히 맛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냉동식품은 오래 보관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식감과 맛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처리가 들어갑니다. 이런 음식들은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반응이 더 크게 옵니다. 먹고 나서 속이 묵직해지거나 계속 물이 당기거나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 역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받기 힘들다는 신호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쌓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입식품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과일과 냉동식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믿고 계속 드시고 있는 가공식품과 조미식품, 그리고 의외로 가장 위험한 조합에 대해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냉장고나 냉동실이 한번 떠올랐다면 이미 몸은 반응을 시작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입 과일과 냉동식품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느냐, 마트에 가면 수입 아닌 게 어디 있느냐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야 기준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음식, 바로 수입 가공식품 이야기입니다. 특히 통조림, 소스류, 간편 반찬 같은 것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있고 유통기한도 넉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심하고 드십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의 핵심은 보존입니다. 오래 두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맛이 변하지 않도록, 색이 흐려지지 않도록,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여러 과정이 들어갑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가던 이런 요소들이 예순 이후에는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통조림 반찬을 드시고 나서 유난히 갈증이 심해지거나 다음날 얼굴이 붓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단순히 짠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에서 처리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미된 음식은 더 그렇습니다. 이미 간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입에는 편합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몸이 조절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몸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때 이미 완성된 자극이 들어오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수입 육가공품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음식들은 간편하고 익숙합니다. 아침에 조금 반찬으로 조금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예순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공육은 단백질이지만 동시에 처리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지방, 염분, 그리고 보존을 위한 성분들까지 한 번에 들어옵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던 양도 이제는 몸에 오래 남습니다. 이런 음식을 드시고 나서 유난히 몸이 무거워지거나 오후만 되면 기운이 뚝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음식의 종류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단백질을 챙기셔야 한다는 말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형태의 단백질이냐는 점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소화와 흡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된 형태의 단백질은 점점 부담이 커집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수입 음료입니다. 특히 건강을 생각해서 드시는 과일 주스, 기능성 음료 같은 것들입니다. 포장에는 몸에 좋을 것 같은 말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비타민, 항산화, 면역 같은 단어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는 대부분 액체 형태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 빠른 흡수가 오히려 문제를 만듭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몸이 더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음료를 마셨을 뿐인데도 괜히 손이 떨리거나 금방 허기가 지거나 이유 없이 피곤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반응이 반복된다면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문제는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닙니다. 수입이냐 국산이냐도 아닙니다. 예순 이후에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피해야 할 음식 목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반응을 읽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먹고 나서의 느낌, 몇 시간 뒤의 상태, 다음 날의 컨디션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지만 오히려 몸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조합과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아침과 저녁 습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정리되셨다면 다음 내용은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앞에서 음식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예순 이후에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시간대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과 저녁 시간은 예순 이후에 가장 민감해지는 구간입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겼던 습관들이 이 시기부터는 그대로 몸 상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아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어도 바빠도 뭔가라도 드시려고 합니다. 특히 과일, 주스, 간단한 빵이나 가공식품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예순 이후의 아침 공복 상태입니다. 이때 몸은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밤새 쉬고 있던 위와 장, 간이 갑자기 자극을 받으면 바로 반응합니다.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하거나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단맛이 강한 음식이나 액체 형태의 음식은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빠른 흡수는 혈당을 급하게 올리고 그 반동으로 몸을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아침을 먹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대부분 하루의 피로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부담이 큰 음식을 넣어주면 몸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 회복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 간이 센 반찬을 드시면 밤새 몸은 소화와 해독에 매달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이 쉬지 못합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자고 나서도 피곤함이 남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몸이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건 나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대와 음식의 조합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순 이후에 몸은 회복을 방해받으면 그 여파가 그대로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음식의 조합입니다. 따로 먹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음료, 단맛과 지방이 동시에 들어가는 조합은 예순 이후에 부담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가공 반찬에 달콤한 음료를 곁들이는 습관, 빵이나 면류와 함께 단맛이 강한 디저트를 먹는 습관은 몸에 빠르게 부담을 줍니다. 이런 조합은 소화 과정에서도 서로를 방해합니다. 이런 식습관을 가진 분들 중에는 유난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잦아지거나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이미 충분한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참는 건강보다 줄이는 건강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지금의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줄이고 언제 피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기준을 알게 되면 음식 선택이 훨씬 편해집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지만 오히려 예순 이후에는 가장 먼저 조절해야 할 음식들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다음 내용은 더 또렷하게 와닿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지만 예순 이후에는 오히려 가장 먼저 조절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드셨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각종 건강식품과 기능성 식품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같은 이름이 붙은 제품들, 그리고 몸에 좋다는 말이 붙은 가공된 건강 간식들입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예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성분 자체라기보다 흡수 방식과 누적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되게 빠르게 흡수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 빠른 흡수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몸이 조절할 틈도 없이 들어오고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데도 속이 불편해지거나 갑자기 소화가 안 되거나 이유 없이 피로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더 챙겨 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와 반대로 행동하는 셈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수입 조미식품입니다. 드레싱, 소스, 양념류 같은 것들입니다. 음식 맛을 살짝 더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안에는 이미 완성된 자극이 들어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런 자극이 쌓이기 쉽습니다. 혀에는 익숙해져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몸 안에서는 부담이 계속 쌓입니다. 특히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분들일수록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입 곡물과 가공된 탄수화물입니다. 시리얼, 가공된 곡물 간식, 즉석밥류 같은 음식들입니다. 간편하고 부담 없을 것 같지만 예순 이후에는 혈당과 직결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씹는 과정이 적고 흡수가 빠릅니다. 그만큼 몸에 부담이 빨리 옵니다. 식사량은 많지 않은데도 배가 더부룩하거나 금방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은 이런 음식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건강은 더 챙기는 방향이 아니라 덜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할까봐 더 넣는 건강이었다면 이제는 과한 것을 빼는 건강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난 뒤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먹고 편안했는지 속이 가벼웠는지 다음날 컨디션은 어땠는지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음식 선택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굳이 복잡하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몸이 싫어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몸이 받아들이는 것만 남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 시간대, 조합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입니다. 너무 어렵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기준 몇 가지만 바꿔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입식품이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예순 이후의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처리하는 속도, 회복하는 시간, 몸에 남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 좋은 음식, 건강에 좋다는 말이 붙은 음식, 오래 보관되는 음식이 아니라 먹고 난 뒤 몸이 편안한 음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단순합니다.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한지입니다. 더부룩함이 남지 않는지, 괜히 가스가 차거나 트림이 늘지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반응은 아주 솔직합니다.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시간입니다. 아침 공복과 저녁 늦은 시간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몸이 자극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아무 문제 없이 드시던 음식도 이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조합입니다. 단맛과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과 음료처럼 동시에 흡수가 빠른 조합은 예순 이후에 가장 피로를 쌓이게 합니다. 따로 먹으면 괜찮았던 것도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반복입니다. 하루 이틀 괜찮았다고 해서 계속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먹었을 때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지, 피로가 쌓이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누적은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음식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굳이 모든 정보를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준으로 삼으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건강은 더 열심히 챙기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줄일 줄 아는 사람이 지킵니다. 더 먹는 건강이 아니라 덜어내는 건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꾸라는 말입니다. 음식의 종류, 먹는 시간, 먹는 방식 이 세 가지만 바꾸셔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왔던 습관 하나만 조절해도 아침이 가벼워지고 밤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몸 전체를 바꿉니다.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기준을 기준 삼아 천천히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회복되는 것입니다.